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권과 수사, 금융시장, 쿠팡 논란, 그리고 평택을 선거 구도까지 한꺼번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한 이른바 수집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평도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수첩에 적힌 장소가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헬기를 이용해 현장 검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권 수사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원 특검보 등이 직접 연평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이 장소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이른바 A급 수거 대상을 수용하려던 공간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연평부대 지하갱도에서 실제로 수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는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시설 18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갱도 내부에는 철창시설뿐 아니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장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을 관리할 병력 배치까지 구상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또 다른 수집 장소로 강원도 화천군 일대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은 조만간 이곳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실제 장소와 시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정도라면 내란 관련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여론에서는 이것이 내란 세력의 진짜 모습 아니냐, 눈물로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의 출마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가 다시 한번 내란 심판 구도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은 경제와 금융권 소식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서민들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시 상승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융이 실제 국민의 삶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경제 흐름을 정부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과 관련해 단순히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의 문제이고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나 실력이 아니라 운 좋게 반도체 사이클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시장 흐름을 정부 성과로 인정하기보다 외부 요인과 경기 사이클의 결과로 보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넉 달 만에 지난해 수익금을 벌었다는 점을 들며 시장 신뢰와 정책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시가 오르면 정부 공로냐 아니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냐? 이 질문은 결국 다음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팡 김범석 의장 관련 논란입니다. 쿠팡 측은 이탈 회원의 80가 다시 돌아왔고 사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실적 발표에서 한국 사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MBC는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미국 정부 및 의회 대상 로비가 한미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김범석 의장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월은 잠시 힘들었지만 2월과 3월 매출이 빠르게 개선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이 매출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여전히 큽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미국 정치권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쿠팡 차별을 주장하며 연명 서한을 보낸 미국 공화당 의원들에게 강경화 주미대사가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대사는 답신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만큼 쿠팡 논란은 앞으로도 기업 문제를 넘어 외교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평택을 선거 구도입니다. 조국 후보는 본격적으로 AI 공약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비전과 평택의 자산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며 민주당 지지층과 개혁 성향 유권자들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 측은 조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평택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소비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해달라는 이른바 평택 챌린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도 평택에 투입되며 당 차원의 지원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역시 평택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현수막에는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보살님과 함께하는 괴태공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차담회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이 장면은 조국 혁신당이 평택을 선거에 상당한 힘을 싣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면 김용남 후보는 당 차원의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평택에는 당대표가 3명이나 출마했다며 특정 정당이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속 무시하고 있지만 후보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까지 대응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상 당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목요일 하루에만 총 9개의 미디어 인터뷰 일정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 전략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승기를 잡는 전략이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김 후보는 최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조국 후보를 겨냥해 본인 입으로 국민의힘 재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앞뒤가 맞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것은 조로남불이라기보다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가 끝나면 상대 후보와 잘 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조국 후보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전국적 차원의 선거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 후보가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조국 후보가 오면서 국민의힘 제로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두 당이 책임 있는 원칙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평택을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범여권 내부 경쟁과 반국민의힘 구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이 동시에 걸린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임이 확정된 가운데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의장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3파전으로 치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세 후보 모두 5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정식 후보는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 조정식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이끌던 시기 지도부에서 활동했고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무총장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만큼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자 여의도 정치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도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번에는 조정식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일부 형성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지원 후보도 마지막 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지원을 보내달라. 국민과 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마지막을 불사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지원 후보의 높은 대중 인지도와 달리
실제 의원 표심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주영진 앵커와의 대화에서도 박지원 후보는 의원들을 만나보면 백으라고 했다가 돌아서면 영가 되더라며 의원들의 마음을 의심한 적도 있지만 차차 자신에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11일과 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그리고 13일 의원 현장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20, 의원 현장 투표 80입니다. 즉, 당원 여론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원들의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세 사람 중 누가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를지 민주당 내부의 힘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특검은 연평도 수용시설 의혹을 직접 확인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서민금융과 은행 공공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 논란은 국내 여론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평택을 선거는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김재현 후보가 얽히며 전국적 관심 선거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대표 연임 이후 국회의장 선거라는 또 하나의 내부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건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 경제, 선거, 외교, 당내 권력 구도가 서로 맞물리면서 다음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사실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